자, 1016번입니다. 자, 세수 x-1, x제곱 플러스 1, 3x 플러스 1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네요. 이때 x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항상 뭘 이용한다?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거의 몇 배? 등차 중앙은 가운데 거 수의 몇 배는 두 배는 맞죠? 양쪽 사이드의 합과 같다. 즉 x-1과 바로 3x 플러스 1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겠네요.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죠? 2x 제곱이 되고, 자, 그럼 1창 이항해야 되겠네요. x와 3x는 4x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사라지죠. 여기에 상수 2가 남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그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제로가 되고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값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제로고 두 번째 항은 2가 되고 세 번째 항은 얼마? 4가 되니까 바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17번입니다. 자, 다항식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요. 이것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이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먼저 우리 고1 때 배웠는 무엇을 나머지 정리를 좀 알아야 되겠죠.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를 또 모르면 이 등차 수를 알아도 등차 중앙을 알아도 여러분들도 처리를 못하니까 나머지 정리를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다항식 fx를 자, 1차식 x 마이너스 바로 a로 나누었을 때 자, 나머지를 뭐라고 하자? R이라고 하면 자, 나눗셈이니까 우리가 검산식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이 fx를 x-a로 나누었으니까 목숨 모르니까 qx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r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바로 상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검산식은 말이 없어도 항상 뭐가 된다? 항등식이죠. 항등식. 따라서 항등식이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qx를 없애주는 게 중요하죠. 이 qx를 없애주는 게 중요하니까 바로 이 양변에 x 이퀄 a를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얘는 제로가 되어서 요게 곱하기니까 이 자체가 제로가 되겠죠. 우리 qx를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요 qx를 없애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a를 대입하면 f 좌변은 fa가 되고 자 우변은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모두 다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r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몇 차식으로 여러분들 1차식으로 나눌 때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입니다. 2차식은 안 되죠. 그때 나머지는 요 1차식이 뭐인 거? 제로인 x값이 얼마죠? a죠. 그 a를 여기 x 자리에 대입하면 바로 fa가 되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x 플러스 1로 x 마이너스 1로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그랬죠.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는영을 하면 뭐가 되죠? x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나머지가 바로 f 마이너스 1이 바로 나머지가 되겠죠. 자, 나머지가 바로 뭐가 된다? fa가 되니까 그죠? fa는 저 x 마이너스 a를 제로로 만드는 x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제로가 되는 x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이고 얘를 제로로 넣으면 뭡니까? x 이꼴 1이죠. 1을 대입하면 나머지는 바로 f1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제로로 넣는 x 값은 얼마예요? 2죠. 2를 대입하면 f2가 되겠네요. 요놈이 이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얼마다? 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도 1차시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바로 x 플러스 2를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입니까? x값이 바로 마이너스 2잖아요. 그걸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나머지 0이 된다는 말이죠.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은 A값, B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나머지 정리는 여러분들 가끔 나오니까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 요 자체만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여기서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되겠죠. 세수가 나오면 항상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가운데 거의 몇 배는? 2배는 바로 양쪽 사이드의 뭐와 똑같다? 합과 똑같다.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의 바로 정의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F1부터 구해봅시다. F1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저 개수들의 합이니까 F1은 어떻게 됩니까?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X자리에 각각 1을 대입하면 되니까 F1은 바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b는 하나 남아있죠. 그죠? 자, 그리고 플러스 f2는 x자리에 2를 대입해야 되니까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그리고 2a가 되고 바로 또 B도 하나 남게 되겠죠. 되겠나요? 요 식을 가지고 정리를 일단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분배 법칙하면 2 플러스 2A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살펴보면 2A와 2A가 좌변 우변이 똑같네요. 그리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2B인데 여기도 2B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좌변에는 뭐가 남죠? 2만 남고 우변에는 자 마이너스 a 하나와 1과 4를 더하면 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바로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럼 b도 구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f-2가 제로라고 했잖아요.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얼마? 4가 되고, 그렇죠? f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리고 b가 됩니다. 요게 바로 제로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a가 얼마나 그랬죠? 3이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 다시 뭘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제로가 되죠. 따라서 b의 값은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이항하면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3, b 값은 2가 되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를 몰라버리면 이 문제를 또 못 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바로 1차 식으로 나눌 때 그 나머지 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 1차 식을 제로로 만들었을 때 x값, 바로 a를 바로 fx에 대입해 준 값이 되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a 값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이 식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제로니까 바로 제로로 만든 값 x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는 제로라는 것을 이용하면 b 값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018번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이꼴 0에 자, 두 건이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m이라는 것은 알파 베타의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 n이라는 것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의 등차 중앙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에 두 건 알파 베타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합과 곱을 구해놓고 한다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또 2차 방정식에 뭐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네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런 것은 기본적인 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입니다. 자, a는 0이 아니죠. 그래야지 2차 방정식이 되죠. 이놈의 두 건이 모일 때 두 건이 알파 베타이면 자, 두 건의 합은요.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 x 제곱 계수분의 바로 x 계수가 되고 두 건의 곱은 바로 x 제곱의 계수분의 상수항이 되겠죠. 따라서 합은 이것분의 이거의 뭐다? 부호 반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곱은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참고로 3차 방정식도 있네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바로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또한 최고짝에서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놈의 세근이 뭐가 된다? 알파, 베타, 감마라면 첫 번째 세근의 합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분의 이거의 부반대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 근의 곱의 합이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곱의 합은 바로 이것분의 이게 되겠죠.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은 이것분의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자체를 모르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버리면 아무리 수열을 할 수 있어도 이 처리를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고1 때 수학을 정리해 주는 것들은 간략하게 여러분들 꼭 암기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두 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 건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의 부호반대가 되겠죠. 여기 개수 1이잖아요. 이것분의 이거는 마이너스 8이죠. 1분의 마이너스 8의 부호반대니까 8이 되겠습니다. 곱은 이것분의 이게 되니까 1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M은 알파 베타의 등차 중앙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바로 M의 몇 배는 두 배는 맞죠? 바로 알파와 베타의 합과 같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N의 두 배는 맞죠? 얘가 등차 중앙이니까 바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합과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각각 계산을 해보면 2m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알파 베타의 합이 바로 8이니까 간단하게 m은 4라는 값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n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요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들 합과 곱이 나와야 되니까 이 상태를 통분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알파 베타의 최소 공배수는 알파 베타죠. 그럼 알파가 베타배 됐으니까 분자도 베타를 곱해주고 베타는 알파배가 됐죠. 분자에도 알파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2에는 알파 베타 곱은 얼마입니까? 곱은 마이너스 4네요. 자, 합은 이 베타 플러스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으니까 8이 되어서 얘는 바로 4분의 8을 약분하면 2니까 부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므로 n의 값은 2로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m과 n의 바로 뭡니까? 바로 곱을 물어보니까 4와 마이너스 1의 곱이 되겠죠. 4와 마이너스 1의 곱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로 금과 개수의 관계를 모르면 이 문제를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모르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19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정수 ABC. 여러분들 이런 말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르죠. 다르고 세 뭡니까? 정수예요. 자,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 ABC는 서로 다른 세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 ABC와 C제곱, A제곱, B제곱이 각각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중앙을 써야 되겠네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거의 몇 배는?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이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가 A제곱이니까 가운데 거의 몇 배는? 두 배는 맞죠?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이니까 C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모르는 게 몇 개죠? A, B, C 세 개죠.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부정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수라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A의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놈은 이 모르는 거는 모르는 문자는 세 개고 문자 세 개의 식 두 개면 못 풀지만 이는 정수 조건과 A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는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수라는 말 그리고 이 A의 범위
또 서로 다른 이런 말 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이걸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 바로 A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A의 값이 나오도록 뭔가를 조금 나타내 줘야 되죠. 얘가 지금 연립방정식을 풀 수는 없지만 우리 일단은 하나의 식이 없더라도 연립방정식 형태대로 문자를 소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소거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했죠. 우리 수학에서는 다다익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소익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스갯소리로. 문자의 개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A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웬만하면 A는 지워지면 안 되겠죠. A를 가지고 찾아내어서 A 값을 찾아내야 되니까 A를 소거하지 말고 B나 C를 소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B를 소거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B 자체가 바로 뭐로? 2분의 A 플러스 B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식을 뭐 합니까? 이 식을 대입을 해주는 거죠. 자, 문자를 소거한다는 말은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2a 제곱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여기가 c 제곱이 되면서 여기에 b 제곱이니까 요 자체 바로 2분의 a 플러스 c 요 자체가 b잖아요. 요 자체를 뭐 해준다?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식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2a 제곱이 되고 자, c 제곱이 되면서 얘가 4분의 되겠죠. 지수법칙. 분모도 제곱, 분자도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분자를 어떻게 제곱을 해주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맞습니까? 그리고 2 짠짠 하면 2ac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무슨 형태입니까? 분수 형태니까 양변에 이 분수를 얻기 위해서 4배를 하면 되겠죠? 몇 배? 4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8a 제곱이 되고 여기는 4c 제곱이 되고 여기는 남는 것이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ac 형태가 되겠네요. 일단 이항합시다. 이항하면 7a 제곱이 되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ac가 이항하면 자 플러스 2ac가 되면서 자 c 4c 제곱 c 제곱 5c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c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5이고 여기가 1일 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7 마이너스 5가 되어서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여기가 A,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7A 마이너스 5C와 그리고 A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뭔가 잘못돼. 아, 선생님 또 큰 실수를 또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지금 4배를 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지금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니까, 그죠?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됩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죠? 아, 쏘리. 여기가 지금 제곱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럼 얘가 이항해버리면, 자, 여기가 완전히 여기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플러스 2ac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ac가 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요게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제로, 요거 제로가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놓쳤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고 여기가 바로 플러스가 되는 거 여러분들 놓쳤으니까 잘 비교하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7a 더하기 5c가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되고 또는 a-c가 0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기서 c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c는 마이너스 5c가 마이너스 7a가 되니까 c는 바로 마이너스 5분의 7a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a로 표현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a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 또는이고 여기가 a 플러스 c니까 a와 c는 같다는 말이겠죠.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여기가 이 A, B, C는 서로 달라야 되죠.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버리면 얘와 얘는 서로 같죠. A와 C의 값은 같으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이게 탈락이에요. 왜? 이유는 A와 C는 서로 다른 점수죠. 서로 다른 점수이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C를 A로 나타낸 이유는 A가 0과 10 사이에 바로 정수입니다. 정수. A는 정수가 되죠. A, B, C 모두. 자, 그러면 얘가 C가 정수입니다. 얘가 C가 정수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뭐가 돼야 되나요? 정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A도 정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5분의 7하고 곱해가지고 정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분수가 되니까 바로 A는 바로 뭐가? 5가 약분돼야 되겠죠? 따라서 A는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A가 0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5의 배수인 것은 A는 5 하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5를 찾습니다. 의미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C를 A로 표현한 거예요. C도 정수고 A도 정수입니다. 그럼 이 자체가 정수가 되려면 이 5가 약분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A는 5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0과 10 사이에서 5의 배수는 5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A 자리에 5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A를 5라고 결정을 지었으니까 A에 5를 대입하면 5와 5가 약분이 되니까 바로 C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B 값은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 있죠. 바로 B 값은 A와 C를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자 B는 A가 얼마죠? 5가 되고 C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것을 2로 나누면 되니까 바로 B 값은 얼마가 된다? 분자가 마이너스 2니까 바로 B 값은 2가 약분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자, 위로 올라가 보시면 A와 B와 C의 합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A 값이 5이고 B 값은 마이너스 7. B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자, B 값이 마이너스 1, C 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서로 다른 세 정수라는 말을 가지고 나타내는데 여기서 A가 0과 10 사이이기 때문에 A를 계속 표현해 놓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A와 C의 관계식을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데 A하고 C가 같아 버리면 이 문제 조건에 의입이 되니까 안 되죠. 따라서 바로 7A 플러스 5C가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C는 마이너스 5분의 7A인데 C도 정수고 C가 정수미로 정수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정수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5가 약분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A는 5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A, B, C는 모두 다 찾아줄 수 있겠죠. 아시겠죠? 한번 잘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모의고사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자, 1020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하나 있네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실근이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로 많이 두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실근이 무엇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는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를 써버리면 문자가 세 개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PQ라는 문자가 또 있잖아. 그럼 문자가 5개나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그 세수를 어떻게 두면 좋다? 우리 개점 시간에 했죠? 바로 A-D, 가운데를 A, 그리고 마지막을 A 플러스 D. 이렇게 여러분들 두는 게 좋다고 했죠. 맞습니까? 세수일 때는 이렇게 두고 네수일 때는 네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A-ED, sorry, A-ED, ED가 아니고 3D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는 A-D, 그리고는 A 플러스 D, 그리고는 A 플러스 3D로 두었죠. 그죠? 맞습니까? 또 5개일 때는 어떻게 두었나요? 5개면 A-ED, A-D, 그리고 가운데가 A, 그리고 A 플러스 D, 그리고 A 플러스 ED. 이렇게 두면 좋죠. 자, 세 수일 때, 세 개의 수일 때, 네 개의 수일 때, 5개의 수일 때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여러분들 세팅하는 게 좋다고 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로 두지 말고 무엇으로 둔다? 바로 세 실근이니까, 그죠? 세 실근을, 세 실근을 뭐로 둔다? 바로 A-D. 자, 이때 D는 공차죠. 그리고 A 플러스 D라 하면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된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는 합을 쓰면 된다 그러는 거죠. 세 근의 합이죠. 세 근의 합을 하면 이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가 없어지기 때문에 3A가 되는 거죠. 3A.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센터를 뭐로 둔다? A로 두는 거예요. 근데 네 개일 때는 센터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센터를 A로 둔다면, 그죠? 바로 마이너스 D 플러스 D로 두면 요 자체가 간격이 2D 차이죠. 2D 차이니까 2D를 더해주면 3D가 되고 2D를 빼주면 마이너스 3D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근의 합이잖아요. 세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부호 반대죠.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3면 부호 반대니까 바로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라는 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요 A 값을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1로 바꿔버리기 바랍니다.
A 값을 1로 바꾸어 버리면 바로 세수가 1 마이너스 D, 1, 1 플러스 D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제는 자,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 자, 저 곱의 합이 되는 거죠. 곱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D가 되겠네요. 맞나요? 플러스 다음에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1 플러스 D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되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 마이너스 D와 1 플러스 D를 곱하면 뭐가 되죠? 바로 합차가 되니까 앞에 거 제곱 1 마이너스 D의 거 제곱은 D 제곱이 되겠네요. 자, 요게 얼마가 됩니까? 지금 바로 P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바로 A분의 바로 C의 부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죠? 1분의 P니까 P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바로 세근의 곱이 되겠죠. 세근의 곱. 이 자체의 곱은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1 마이너스 바로 D 제곱이 되겠네요. 요 세 개를 곱하면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합차가 되겠죠. 요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A분의 D의 부 반대가 되니까 요게 바로 마이너스 Q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 세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고요? 이것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죠. 됐나요? 두근 곱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의 부호가 플러스 그대로 가죠. 그 다음 세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세근의 곱은 이것분의 이거에 바로 뭐가 됩니까? 부호 반대가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 앞에서도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가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1하고 1이 되죠. 그죠? 1하고 1이 하고 1이 되겠네요. 그러면 3 마이너스 D 제곱이 바로 뭐가 됩니까? 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D 제곱이 얼마 되죠? 자, D 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Q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 3 마이너스에 D 제곱 자리에 1 플러스 Q를 대입해 주면 자, 3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Q는 P가 되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Q를 이어가면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P 플러스 Q를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에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P 값과 Q 값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자, P 값과 Q 값을 찾으려면 식이 하나 더 존재해야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세근이들 합, 곱의 합, 곱을 이용하여 여러분들 이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합을 구했을 때 A라는 놈을 얼마? 1을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1이 바로 뭡니까? 근이죠. 근. 그건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x 이꼴 1이 바로 근이잖아요. 근이므로 여기 대입을 해도 되겠죠. 근은 대입하면 성립이니까.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p 플러스 q가 되죠. 는 0이 돼서 여기에 바로 지금 같은 경우는 p 플러스 q의 값이 그대로 나오죠. 이 마이너스 2가 이하하면 플러스 2가 되어서 바로 처리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x가 1일 때 여러분들 문술미로 보시면 바로 x가 1이 돼버리면 p 플러스 q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사람은 이렇게 바로 처리해도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자, 세근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의 부반대. 곱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의 바로 부 그대로. 세근의 곱은 이것분의 상수항이죠. 이거의 부반대를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등차수일 때 세수, 네수, 5개의 수를 여러분들 세팅하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21번입니다. 자, 등차수열을 이루는 서로 다른 네수죠, 네수. 그럼 이 네수를 어떻게 준다? A-3D, A-D, A 플러스 D, 그리고 A 플러스 3D로 두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네수의 합이 16이죠. 네수의 합이 16이니까 이 네 개의 합을 구해보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D 플러스 3D 없어지고 마이너스 D 플러스 D 없어지니까 바로 4A가 되겠네요. 그게 바로 16입니다. 따라서 A 값이 얼마다? 4라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빨리 A 값 자리에 얼마를 바꾸어라. 4로 바꾸면 4-3D, 4-D, 4 플러스 D, 4 플러스 3D로 이렇게 빨리 구분을 지어버리면 바로 D 하나만 모르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두 수의 곱이죠. 가운데 두 수면 요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4-D와 4 플러스 D의 곱은 했죠. 이 곱은 했잖아요. 이것은 이 말이죠. 가장 작은 수면 요거죠. 가장 큰 수면 요거죠. 이거의 곱. 그러면 4-3D와 4 플러스 3D가 되겠죠. 이 두 개의 곱보다 8이 크죠. 누가? 얘가. 주가 얘잖아요. 그죠? 가운데 두 수의 곱이 이것보다 8이 크니까 여기에 8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은 간단하게 합차 형태니까 앞에 거 제곱 16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D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앞에 거 제곱 16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은 9D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보면 자, 16과 16이 없어지겠네요. 마이너스 9D가 이행하면 플러스 9D가 되어서 9D 제곱이 되어서 8D 제곱이 얼마가 된다? 8이 되기 때문에 D 제곱은 1이 되고 따라서 D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가지니까 실질적으로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D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D가 1이면 바로 D 자리 1을 넣으면 4 마이너스 3이라서 1이 되고 여기 1이 되면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겠죠. 여기 1이 되면 4 플러스 1이 돼서 5가 되어서 또 4, 여기서는 1을 넣으면 4 플러스 3이 돼서 7이 되니까 1, 3, 5, 7이라는 바로 뭐가 됩니까? 등차수열을 이루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D가 사실 공차지만 이렇다고 이 수열의 공차가 1입니까? 아니죠. 이 수열의 공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공차는 바로 2가 되는 거죠. 바로 2가 되겠죠. 그죠? 자, 요 놈은 왜 1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4개의 수를 놓았을 때는 요 간격이 얼마죠? 2D 차이죠. 우리가 A-D, sorry, A-3D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그죠? A-3D, A-D, A 플러스 2D, A 플러스 D죠. A 플러스 D,
A 플러스 3D이기 때문에 요 자체는 몇 D 차이입니까? 모두 다 2D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D는 비록 1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차는 얼마다? 2라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D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7이 되네요. 자, 그리고 D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죠. 자, D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 되죠. D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 됩니까? 1이 되겠죠. 자, 이때는 공차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열이 될 수도 있고 이 수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초항이 1이면서 공차가 2인 수열과 초항이 7이면서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근데 네 수의 곱을 구하라 했죠. 네 개의 수의 곱을 구하면 얘를 다 곱하나 얘를 다 곱하나 답은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곱은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3, 7이 21부터 곱한 게 편하겠네요. 5를 곱하면 바로 105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 자, 정확한 수열을 찾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답만 구하기 위해서는 이 네 수를 다 곱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곱한 게 사실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 두 개 곱했는 게 여기 있고 요거 두 개 곱했는 게 여기 있죠. 요거 두 개 곱했는 게 여기 있고 요거 두 개 곱했는 게 여기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요 놈과 요 놈을 다 곱해줘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 두 개 곱한 게 뭡니까? 요 두 개 곱하는 게 바로 뭐냐면 16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D 제곱이 되고 요렇게 두 개 곱했는 게 바로 16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9D 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D제곱을 구해놨죠. D제곱은 항상 1이죠. 왜? D가 1이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항상 1이 되겠죠. 그럼 D제곱이 항상 1이란 말입니다. D제곱이 항상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15 곱하기 맞나요? 바로 16 빼기 9가 얼마? 7이 되겠죠. 그러면 7호 35에 7이든 7, 100으로서 답은 똑같이 찾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요게 바로 첫 번째 풀이 방법이 되는 거고, 자, 수열을 구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들 이 자체를 곱해도 각각 곱한 게 요거 두 개 곱한 것이 바로 뭡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것이 요거고, 그죠? 요렇게 두 개 곱한 것이 첫 번째와 네 번째 곱하는 것이 여기 되겠죠. 여기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요거가 되겠죠. 요거 계산했는 게 요거고 2번 계산했는 게 요까지니까 요 두 수를 곱한 결과를 여러분들 생각해도 충분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1022번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5이고 제곱의 합이 83일 때 세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니까 그 세수를 A-D와 바로 A와 또 A 플러스 D로 이렇게 세수를 둘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그럼 첫 번째 합이죠. 자, 첫 번째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이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가 없으니까 3A가 되고 바로 그놈이 15이니까 바로 우리는 A 값은 5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값을 5라고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이 A를 5로 바꾸세요. 그러면 얘는 5-D, 얘는 5가 되고, 얘는 5 플러스 1, 5 플러스 D라는 각각의 그런 세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제곱의 합이 83이니까 바로 제곱의 합을 한번 적어보면 되겠죠. 제곱의 합.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5-D의 제곱 플러스 요 5는 제곱하면 25죠. 플러스 5 플러스 D의 제곱이죠. 자, 얘가 얼마다? 83이랍니다. 그럼 요 식으로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하면 자, 제곱하면 25죠. 자,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고 뒤에 거 제곱하면 D 제곱이 되겠죠. 2 짠짠하면 마이너스 10D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가 또 있네요. 또 앞에 거 제곱하면 25가 되고 자, 뒤에 거 제곱하면 D 제곱이 되고 2 짠짠하면 10D가 되겠네요. 요게 바로 83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누가 없어지죠? 마이너스 10D와 플러스 10D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D제곱, D제곱이 두 개니까 2D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25, 25, 25는 75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75가 되어서 바로 8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D제곱은 얼마입니까? 4가 되고 D 값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물어보는 것이 또 세수의 곱이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곱이니까 자, 세수의 곱은 여기 볼까요? 자, 세수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5-D와 5는 앞에 적고 5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뒤에 부분이 뭡니까? 합차가 되니까 25-D 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D 제곱이 얼마예요? 4죠. 4기 때문에 5 곱하기 25 마이너스 얘가 4가 되겠죠. 따라서 5 곱하기 얼마가 된다? 21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10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신다면 D가 2일 때와 D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있잖아요. 맞죠? D까지 구했다면 D가 2라면 2를 빼면 얼마죠? 3이죠. 그리고 5가 되고 여기는 2를 더하면 7이 되겠네요. 그럼 얘도 보세요. 공차가 이때는 공차가 2가 되죠. 세수니까. 바로 요 하나하나가 D 차이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는 4개짜리일 때는 각각 2D 차이였지만, 그죠? 지금 D죠. 자, 이번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플러스 2가 되니까 7이죠. 그리고 5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세수의 곱이니까 3, 5, 7을 곱하나 7, 5, 3을 곱하나 똑같죠. 자, 3, 5 얼마입니까? 15가 되고 15 곱하기 7을 하면 7, 5, 35 해서 105라는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23번입니다. 자, 빵 120개를 5명의 학생에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럼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면 120 나누기 5를 하면 24개씩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근데 각 학생이 받은 빵의 개수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똑같게 가진다는 말이 아니죠. 근데 5명 학생한테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해? 첫 번째 학생한테는 가장 적게 받는 학생한테는
A-2D. 다음 학생한테는 A-D개로. 다음은 A개로.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D개로. 다음 학생은 A 플러스 2D개로. 이렇게 5개를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는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5개일 때는. 자, 이루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죠? 가장 적게 받은 학생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받은 학생의 방해 개수의 합은 그랬죠. 같이. 그러면 누구와 누구? 얘들 둘이죠. 가장 적게 받은 사람과 그 다음 적게 받은 사람 방해 개수의 합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 2a 3d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것은 이 말이죠. 그죠? 자, 이 합은 나머지 세 학생이 받는 빵의 합. 나머지 세 학생이 받는 빵의 합은 이거죠. 그러면 AAN이니까 얼마입니까? 3A가 되고 플러스 D와 2D니까 3D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 합의 얼마다? 7분의 1이네요. 요것에 얼마가 된다? 7분의 1이 된다 하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자, 뭘 이용하면 되는가? 120개. 이걸 먼저 이용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럼 그 말은 이 모든 것을 이 5개의 합이 이 5개의 합이 얼마가 된다? 합이 바로 얼마? 이 마이너스 2D와 플러스 2D는 사라지니까 5A가 되겠죠. 그게 바로 얼마다? 120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A는 얼마? 24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A 자리 24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24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48 마이너스 3D가 되고 여기는 7분의 1에 여기도 3배를 하면 24에다가 3배를 하면 얼마죠? 72가 되죠. 72 플러스 3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D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어보는 것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이니까 바로 A 플러스 2D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식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7배를 해야 됩니까? 그럼 7배를 양면에 7배를 하면 자 7, 8이 56이 되고 5 올라가네요. 7, 4, 28과 5를 더하면 얼마 되나요? 336이 되겠네요. 맞나요? 7, 8이 56 맞죠? 7, 4, 7, 28이니까 그죠? 28 더하기 5를 하면 33이 맞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1D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72가 되고 여기는 3D가 되겠죠. 자, 21D가 이항하면 플러스 21D니까 24D가 되고 자, 7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72가 되겠죠. 여기 4가 되겠네요. 4가 되고 13에서 7을 빼면 6이 되겠죠. 26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D는 얼마가 되나요? 바로 24분의 264가 되니까 나눠주면 한 번 더 가면 24니까 또 24네요. 그래서 D는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나요? 따라서 A 값도 찾았고 자 D가 얼마다? D가 바로 11이라는 것도 찾아냈네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은 학생은 지금 바로 몇 개입니까? A 플러스 2D가 되죠. A 플러스 2D. 자, 그럼 A 값이 얼마죠? 24. A 값이 현재 A 값이 24로 보여놨고 자, D가 11이죠. 11의 2배니까 얼마? 자,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죠? 자, 20. 자, 다시 A 값은 24가 되고
자, D가 11이니까 2배 하면 2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4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여러분들 그 등차 수열을 바로 설정하는 방법, 세팅하는 것은 자, 이런 방법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세팅만 하면 충분히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전체가 120개란 말은 전체의 바로 무엇이 합이 바로 120개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A 값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